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즐거운 주말입니다. 자, 주말에도 저는 달리겠습니다. 자,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라스트 댄스, 이제 뭐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게 정석일 것 같은데,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전력 보강 여부,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라스트 댄스 성공 여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025 오프시즌 전력 보강, 쉽지 않지만 길은 있습니다. 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알 호포드의 계약 여부는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, 2025년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이미 셀러리 캡은 170.5밀을 초과했습니다. 현재까지 보장 인원은 9명인데 드래프트로 뽑은 투이에게 뭐 2밀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170, 뭐 2, 3밀 되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올스타 혹은 수준급 기량을 갖춘, 그러니까 알 호포드는 전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싼값으로 영입할 수 있지만 비싼 선수는 뭐 데려올 수 없습니다. 이미 자유계약 시장을 찾아서 떠나기도 했고요. 자, 그리고 2025-26 시즌 셀러리 캡을 살펴보면 일단 154.6mm이고 사치세까지는 187.9mm입니다. 1차 에이프런은 195.9mm, 그리고 세컨 에이프런은 207.8mm예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1차 에이프런은 넘을 수밖에 없고 세컨 에이프런을 넘지 않는 게 30개 팀의 단기 목표죠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. 바로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인 조나단 쿠민가인데, 이 쿠민가 이슈야말로 워리어스의 남은 오프시즌 가운데 최대 관건이라 볼 수가 있겠죠.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베테랑들이 다 해먹는다라는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대부분의 팀들이 그렇습니다. 연차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연봉은 높아지겠죠. 자, 현 시점에서는 스테픈 커리, 지미 버틀러가 워리어스 셀러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. 그리고 26-27 시즌도 역시나 비슷한 비율인데, 자, 두 자리 캡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총사가 있습니다. 스테픈 커리가 59.6밀로 38.5%, 지미 버틀러가 35%고요.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16.7%, 한 6분의 1 정도 먹는 거죠. 자, 그런데 한 자리 캡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영건들입니다. 버디 힐드 제외하고요. 버디 힐드는 9.2밀로서 6%, 모제스 무디가 7.5%고요. 나머지 선수들은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2% 전후 혹은 아래입니다. 브랜든 포젬스키 2.4%, 그 다음에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, 기 산토스가 1.4%씩이고 퀸튼 포스트가 1.3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 캡을 차지하고 있는 커리와 버틀러가 50밀이 넘다 보니까 연봉은 몰빵돼 있고, 그런데 구조상, 경력상, 실력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뭐 다 알고 있겠죠. 자, 케본 루니는 FA로서 뉴올리언스로 이적했습니다. 그리고 GP2는 현재까지 이적이 유력하다, 아니다, 잡을 수 있다, 뭐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, 현재까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재계약도 하지 않았고 다른 팀들과도 계약 소식이 없습니다. 자,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뭐 이번 2025년 여름 그리고 2026년 여름 누가 오든 뭐 라스트 댄스를 할 수밖에 없죠.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주시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떨어집니다. 커리, 버틀러, 디그린 중심으로 마지막 2년을 위해서 셀러리를 잘 디자인해놓고 다져놓은 골든스테이트죠. 이 셋의 계약은 모두 26-27 시즌 이후에 종료됩니다. 그리고 버디 힐드는 10.1밀짜리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, 힐드는 그래도 커리, 버틀러, 그린보다는 나이가 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옵션을 옵트인 하지 않고 옵트아웃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면 최소 146밀, 최대 버디 힐드의 10밀에 가까운 금액까지 빠지면 156밀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. 물론 커리는 1년을 더 뛸 수 있고 버틀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한꺼번에 만기가 되는 계약 자체가 150밀 전후라는 건 엄청나게 디자인 작업을 잘 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하지만 향후 2년 동안은 꽉 막힌 셀러리 때문에 수준급 선수를 외부 FA로 영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뭐 트레이드면 몰라도 1라운드 픽을 와장창 때려받고, 그 다음에 뭐 셀러리 덤프를 포함해서 트레이드를 하면 모르겠지만 외부 영입 자체는 불가능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연봉들이 세기 때문에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,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예외 조항 및 베테랑 미니멈 활용이 방법이겠죠. 자, 이번 시즌 기준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남아있는 예외 조항은 첫 번째, TPE, 트레이드 플레이 익셉션입니다. 8.78밀과 2.19밀짜리를 쓸 수가 있는데, 두 번째 게 더 중요하죠. 바로 TPML입니다.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. 요거는 5.7밀인데 지금 이 5.7밀로 호포드를 영입할 수 있죠. 호포드도 지금은 본인이 뭐 전성기처럼 10밀 이상, 15밀 이상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
알 호포드의 계약은 뭐 다음 주나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호포드를 영입할 수 있는 TPMLE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워리어스의 2025 오프시즌 베스트 시나리오 뭘까요? 일단 쿠민가와 18에서 20일 정도 연장 계약을 합니다. 왜냐하면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보장된 그런 이 로스터가 9명밖에 되질 않아요. 그렇다면 남아있는 세컨 에이프런까지는 지금 약 한 30밀 정도의 여유가 있단 말이죠. 그런데 베테랑 미니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TPMLE는 상관이 없지만 또 투이에게 줘야 되는 금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가 본인이 원하는 30밀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쿠민가에게 18에서 한 20밀 정도 연장 계약을 맺는 거죠. 만약에 퀄리파잉 오퍼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퀄리파잉 오퍼를 쿠민가가 받아들인다면 7.9밀로 연봉은 계산이 되고요. 그 다음에 1년 뒤에 쿠민가가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. 다만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게 되면 쿠민가에게 트레이드 거부권이 생겨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를 손쉽게 트레이드 자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1년 7.9밀 쓰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금액 18에서 한 20밀 정도의 연장 계약을 맺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. 3년 혹은 4년 때리면 마지막을 팀 옵션으로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장 계약을 하면서 캡을 채우고, 두 번째는 호포드를 TPMLE로 영입한 다음에 GP2와 재계약을 맺는 거죠. GP2와 재계약을 만약에 맺을 수 있다면 쿠민가가 얼마나 금액을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베테랑 미니멈은 최소 2명이 필요해요. 현재까지 보장 인원이 9명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. 베테랑 미니멈은 3년 차가 넘어가는 선수에게는 2.29밀밖에 잡히지 않아요.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현 시점에서 베테랑 미니멈으로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, 또 관심이 있는 선수는 2명입니다. 지난 시즌까지 뉴욕 닉스에서 뛰었던 프리셔스 아치우와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속이기도 했었던 디앤서니 멜튼, 요 2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. 그렇다면 이 2명의 선수에게는 5밀도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쿠민가가 깎아준 금액으로 또 나머지 로스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쿠민가의 연장 계약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빨리 정해져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샐러리를 계산해서 나머지 전력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쿠민가가 뭐 뒤로 본인의 결정을 미룰수록 본인도 불리하지만 골든스테이트라고 해서 또 좋을 것도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호포드를 우리 영입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렇다면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노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.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더불어서 호포드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은 팀은 덴버 너겟츠입니다. 지금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유럽으로 떠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유럽으로 떠난다면 본인이 받는 연봉을 싹 지우고 갈 수 있어요. 그렇게 됐을 때 덴버는 풀 MLE를 쓸 수 있습니다. 호포드에게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덴버와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, 또 보스턴, 이 3파전이라 볼 수가 있는데, 만약에 호포드를 영입한다고 하면 워리어스의 평균 연령은 더 높아집니다. 더 늙은 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케번 루니의 빈자리를 메우는 걸 넘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빅맨입니다. 그리고 이 알 호포드는 1986년생, 커리가 88년생, 지미 버틀러가 89년생, 드레이먼드 그린이 90년생. 그러니까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 노장 4인방 가운데는 막내가 되죠. 하지만 호포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가서 25분 이상 뛰지 않을 거예요. 20분 전으로 뛴다면 여전히 호포드의 영리한 두뇌, 그 다음에 뛰어난 BQ, 그리고 외곽슛 능력, 또 페인트존을 지키는 수비력,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도움이 되겠죠. 자,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통해서 이 호포드, 커리, 버틀러, 그린을 도울 수 있는 에너자이저 혹은 수비수, 이런 또 혹은 빅맨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프리셔스 아치우와 디앤서니 멜튼에게 베테랑 미니멈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,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쿠민가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좀 다운시킨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전력 보강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거죠. 자, 만약에 호포드를 영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치 다음 시즌의 골든스테이트는 2021-22 시즌 완전히 망해버린 또 레이커스의 노인정 라인업이 생각나기도 합니다. 자, 일단 멜로와 르브론이 그 당시에 37이었고요. 트레버 아리자와 드와이트 하워드가 36살이었습니다. 그리고 라존 론도가 35살, 데런 콜리슨, DJ 어거스틴, 웨인 엘링턴이 34살, 디안드레 조던, 러셀 웨스트브룩이 33살, 그리고 아이지아 토마스, 켄트 베이즈모어가 32살이었습니다. 물론 이 선수들이 전부 다 핵심 로테이션은 아니었지만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한 경기라도 뛴 선수들의 이 목록을 보면 레이커스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죄다 데려오거나 전성기가 한참 지난 선수들로 로스터를 채웠어요.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내려야 낼 수가 없겠죠. 이 시즌에
LA 레이커스는 33승 49패에 그쳤습니다. 자, 이 당시와 지금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전력이나 경쟁력이 다르죠. 하지만 호포드가 또 온다면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, 그리고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면 베테랑 미니멈으로 분명히 떨어지는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전력 보강 쉽지 않지만 길은 있죠. 네,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골든스테이트의 라스트 댄스 성공 여부는 결국 쿠민과의 계약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가능성이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미친 듯 높지도 않지만 뭐 NBA 판에서 또 이런 베테랑 팀들이 뭐 우승에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낸 경우도 있으니까요. 함께 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번 오프시즌 전력 보강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저는 라스트 댄스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